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원인데 x를 구해보자라는 제목이에요. 그죠? x를 구해보자. 우리가 그 앞전에 배운 게 뭐였어요? 미지수. 그렇죠. 미지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미지수를 사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었을 때에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해보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해서 알겠지만 결국 요거 얘기하는 거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 좀 하겠습니다. 일단 등식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식은 이거부터 해야 되구나. 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에는 두 가지. 여기서 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호로 연결된 식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요. 등식은 뭐겠어요 등식은 뭘 등식이라고 할까? 눈을 기준으로. 그렇죠. 맞아요. 등호가 포함된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럼 부등식은 뭘까? 뭐를 포함해? 부등식은? 등식은 등호를 포함한 식이에요. 부등식은? 부등호를 표현. 그렇죠. 부등호를 포함한 식이에요. 뭐 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나 이런 걸 포함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등호로 포함된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있겠어요. 미지수를 포함한다고 하면 x 플러스 y는 뭐 1 뭐 이런 거라든지. 맞죠? 뭐 그냥 이게 등호가 돼 있으면 뭐야? 얘는 그냥 등식인 거야. 만약에 x 플러스 y 뭐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부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식이라고? 부등식. 부등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딴 말이 없고 그냥 등호로 연결돼 있으면 등식,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등식에 대한 얘기인데 등식도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등식도 크게 두 가지가 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항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요. 방정식. 그 항등식은 뭘까? 딱 이러면서 딱 오는 느낌이죠. 항등식 뭘까요? 항이 있고 등호가 있는 식. 항이 있고 등호가 있는 식. 일단 식은 항이 항상 있어요. 항이 있는데 여기서 항은 그 항이 아니고 항상 이런 말이야. 그 무슨 말일까? 항상 등호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는 식이 일단 등식이야.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항상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항등식이라고 하면 항상 예를 들면 이런 거 봐요. 자, 우리 분배법칙 배웠죠, 그죠? 네. 분배법칙 배웠으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개를 하면 얘가 나오죠. 네. 맞죠? 여기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 x의 값을 찾아낼 건데 잘 보시면 찾아낼 건데 여기에다가 어느 x가 이 값을 이 식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볼게요. x에다가 0 집어넣어 볼래요? 0을 집어넣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2 더하기 1은 2 더하기 0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이 되죠. 여기 1이죠. 네. 맞죠? 그럼 2 곱하기 1은 뭐가 돼요? 2. 0 집어넣으면 2가 돼서 맞나요? 맞죠. 그럼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은 값이 얼마 돼요? 2 곱하기 여기 1 집어넣으면 요게 2가 되죠. 네. 2가 되고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가 돼서 맞나요? 2 곱하기는 4, 2 더하기 2 더하기는 4. 맞아요? 맞네. 그 다음에 뭐 더 해볼까? 2를 집어넣고 2 집어넣어봐. 2. 4. 그럼 2 곱하기 2 집어넣으면 3이 되고 그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는 4 더하기니까 뭐가 돼요? 똑같이 6은 6 되죠. 잘 보시면 여기 x 뭘 집어넣든 다 참이 돼. 다 성립하죠. 맞나요? x 값이 뭐든지 간에 여기 100 집어넣어도 성립하고요. 10,000 집어넣어도 성립해요. 당연하겠죠. 왜 그럴까?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그쵸. 항등식인데 이런 식을 항등식이라 할 건데 당연히 뭐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 두 식이 같다. 완전 같은 식이니까 가능한 거죠. 잘 보면 왼쪽 풀면 어떻게 돼? 왼쪽 풀면 그냥 2x 플러스 2잖아요. 맞죠? 그게 2x 플러스 2라는 거야.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당연히 x에 뭘 집어넣어도 이 두 식이 원래 같으니까 x 값은 뭘 집어넣어도 항상 같은 거겠죠. 그럼 얘는 이런 거야. 2는 2 이런 거야. 2는 2 당연하죠. 맞죠? 2는 2 당연하고 x는 x 당연해요. 요걸 만족하는 x 뭐가 있습니까? 다죠. 뭐 다 성립하죠. 이거는.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다. 다 성립하는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식들이 있는데 어떤 식들은 만족하지 않는 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2는 3 아니요. 성립해요?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벽하게 다르잖아요. 맞죠? 등호가 있긴 한데 얘는 우리가 참 거짓을 따진다면은 거짓인 등식이 되는 거야. 맞죠? 만족하지 않는 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항등식을 얘기하자면 항등식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래서 요 놈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까처럼 이런 게 있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개식 같은 경우에 다 여기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2에 x 플러스 2 해봐. 그럼 전개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2x 그다음 이렇게 하면은 더 4 되가니까 이 두 식이 원래 같은 거야, 그죠? 원래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전개식 같은 경우에 항등식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항등식 어쨌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x의 값에 상관없이 좀 더 얘기하자면 x 값에 상관없이 이 말은 모든 x 값이 다 참이라는 얘기야. 됐나요? 이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은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x 플러스 2는 5 뭐 이런 거야. X는 3. 보시면은 얘는 x가 3일 때만 참이죠. 다른 때는 뭐야? 거짓. 다 거짓이죠. 다 성립 안 하잖아. 이것처럼 항등식은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인데 방정식은 그럼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 X의 값을 참이 되게 x의 값을 참이 되게 하는 정해진 X가 있는 정해진 x가 있는데 등식. 다시 정해진 어. X가 있는 등식. 정해진 x가 있는 등식. 근데 그 정해진 x가 바로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식이겠죠. 맞아. 거의 정확해요. 그거를 이제 조금 예쁘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혹시 이해가 되는지 봐봐요. 얘는 x 값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 그럼 이해되나요? 좀 말을 풀어 쓰긴 한데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x는 3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는데 나머지 값을 집어넣으면 다 뭐가 돼? 거짓. 다 거짓되죠. 이런 식으로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나뉘는 식이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여기에 관심 있는 거는 뭐겠어요? 거짓이 되는 x 값 관심 있겠어요? 없겠죠. 어떤 값만 관심 있겠어? 참되게 하는 값만 관심 있을 거잖아. 그럼 거기에 관점으로 쓰게 되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특정한 아까 이게 정해진 그 말도 써도 돼요.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는 등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x 값, 아까 얘기한 정해진 x 값, 어떤 딱 정해진 그 x 값에 대해서만 참이 되게 하는 등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얘기해 있는 특정한 이 x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x 값. 여기서는 그 특정한 x 값이 뭐예요? 3. 3이죠. 그 3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방정식에 혹시 들어봤어요? 이거를 근 혹은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해. 예, 안 웃네. 자, 근 또는 해라고 얘기합니다. 근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럼 봐봐. 이 방정식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뭐야? 그럼 여기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이 근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제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애들이 풀어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예를 들면은 2의 x에 플러스 1은 5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애들이
뭐 6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은 애들이 이 방정식 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 저 방정식 이것을 풀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냐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전개해서 2x 플러스 2는 6 이러고 이제 끝나요.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냐. 근데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전개해서 이걸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구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요? 근해. 그렇죠. 근해를 구하는 것. 즉 이것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의 정의가 뭐라고요? 근해를 구하는. 방정식의 뭐를 구한다? 방정식의 근 또는 해를 구한다. 구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방정식도 있고요. 뭐 적다 보면은 뭐 이런 식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여기 중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정식 x를 포함하면 일단 x를 포함하고 그 특정한 x 값이 있는 식이면 무조건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종류는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오늘 할 거는 뭘 할 거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놈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놈. 어떻게 생긴 놈이냐? 보면 x에 대한 문자가 있잖아요. 그죠? x에 대한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1차식이죠.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은 0 꼴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요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냥 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냐면 요게 x에 대한 몇 차기 때문에 1차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0이 아니고 5인데요.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이걸 넘겨가지고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꼴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다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얘를 여기로 넘겨버리면 얘는 그러면 뭐가 돼요? 넘겨버리면 x 마이너스 3은 0에서 여기가 몇 차 꼴이 됐어요? 1차 꼴 됐죠. 그럼 이것도 무슨 식? 1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그리고 부등식은 이제 뭐 나중에 좀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요 방정식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나요? 네. 그러면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것만 몇 개만 하고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방정식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1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다 1차식이겠죠. ax에 플러스 b는 0. 왜냐면 1차 꼴과 상수항하고 는 0만 만들면 되겠죠. 네. 요 앞에 a와 b만 숫자가 바뀌면 될 거란 말이죠. 자, 마음에 드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x 앞에 7. 뭐 할까? 7? 네, 7. 럭키 7. 뒤에는 16. 16. 자, 이렇게 해볼까요? 좀 처음이니까 좀 간단한 거 하자. 알겠죠?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고 조금 지나면서 복잡한 거죠. 마이너스 14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등식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당연히 등식은 아까 등으로 연결된 식이었죠. 등식의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는 B라는 식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만약 이놈이 만약에 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놈이 참이면 뭐도 참이냐면 이놈이 참이면 자, 좀 영어 써도 되죠? 네. if 만약에 요놈이 true 알죠? 거짓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ie. false라고 합니다. 그래서 false. 그래서 true, false라 그래가지고 보통 수학에서는 그래서 참이면 t로 보통 나타내고 거짓이면 f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참 true와 false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true라고 합시다. 즉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도 참이냐면은 첫 번째 여기다가 a, b가 있잖아요. 등호가 있잖아요. 똑같은 수를 양변에 짠짠 무슨 수를 다 할까? C. C라고 할까? C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얘는 참이 됩니다. 알겠죠?
얘도 저도 true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도 true냐면은 곱해도 일단 곱하는 거 말고 일단은 더 했으니까 빼야죠. 빼도 돼요. 빼도 당연히 두 개가 똑같은데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무게가 똑같은데 똑같이 똑같은 추를 양변을 똑같이 해도 똑같겠죠. 똑같은 걸 빼도 똑같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거죠. true.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곱해도 곱해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3인데 여기 똑같은 수를 곱해도 어차피 똑같겠죠, 그죠? 네. 그냥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A는 B가 있는데 이제 똑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나누어도 얘는 뭐가 된다? true. true가 된다. 됐나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얘 때는 절대로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합니다. 제외. 왜 0으로 나누는 건 제외할까? 0은 0꼴이니까. 0은 0꼴이니까 0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는 2라고 해봐요. 당연한 거겠죠? 네. 2는인데 여기에 0으로 나눠봐요. 0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0이 돼요. 0 안 됩니다. 식이 아니죠. 뭐가 아니라고? 식이 아니죠. 식이 아니다. 왜? 어떤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 분모가 1이어도 2인데 밑에 분모가 0이면 식이 성립이 안 돼요. 식이 성립이 안 된다.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0으로 나누는 것은 수학에서는 일단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다 그럽니다. 수학에서는. 왜냐면 0으로 나누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개념들에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것은 일단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없다고 얘기해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분모에 0이 들어간 거 이거 자체 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아까 식이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0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두 개가 똑같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수학 여기서는 0으로 나누지 않기만 하면 어쨌든 나누는 것도 뭐야?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동일히 성립한다는 거. 맞나요? 그럼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자, 우리가 뚱뚱뚱뚱뚱 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서? X. 그렇죠. S는 블라블라 얼마를 하는 걸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봐봐요. 모든 문제 풀이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뭔지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이 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잘 보시면 여기 보면 X가 있잖아요. X가 있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변형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X 말고는 다 없애주면 되잖아. 맞죠? 하지만 이 등호를 계속 참이되게 유지시키면서 와야겠죠. 자, 일단 그럼 7x-14가 있는데 누구부터 없애줄까? 마이너스 14. -14부터 없애줄게. 어떻게 없애주냐? 반대쪽. 더하기 14. 자, 여기서 이때 일단은 요 등식의 성질을 써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써보면은 일단 -14를 없애고 싶으니까 양변에 뭘 더하면 될까? 더하기 14. 플러스 14, 플러스 14에도 동일하죠? 네. 똑같다 했으니까 자 그럼 요거 두 개가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여기는 뭐만 남아요? 7x 7. 7x는 14. 0 플러스 14니까 14가 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없애주면 될까? 7. 7만 없애주면 되겠죠? 그럼 7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빼기 7. 빼기 7하면 7x-7이 되는데 마이너스 7. 그죠? 빼기 7하면 7x-7 14-7에서 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게 생겨버렸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 7은 곱하기로 되어 있는 7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7. 근데 나눌 때 항상 뭘 조심하라고요? 0으로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만 요것만 조심하면 돼. 0만 아니면 돼. 그럼 다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딱 없어지고 얘는 7, 2, 14가 되니까 x는 얼마가 됩니까? 2. 2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1차 방정식 풀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일단? 네. 1차 방정식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마이너스 14를 없애기 위해서 뭐라 그랬잖아. 넘겨요라는 말이 나왔어요. 넘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일단 아는 거니까 지워도 되죠? 네. 자. 이거를 매번 등식의 성질을 양변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7x는 14가 됐어요. 여기서. 그죠? 네. 근데 이게 잘 보니까 마이너스 14가 여기로 넘어가는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7x 마이너스 14는 0에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돼 있는 것은 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더란 말이야. 얘를 여기로 넘기는데 어떻게 넘기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반대로 해서 넘기는 게 가능하더라. 그래도 등식이 바뀌지 않더라 라는 거를 생각해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됐고, 이 넘기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항. 이항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항을 옮긴다 그래서 이항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항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쓰면 좋은데 이게 넘길 때의 부호를 바꾼다는 이 이항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외운 거야. 왜냐면은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수학적인 과정이 아니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공식과 같이. 근데 이거는 또 수학적인 어떤 개념도 들어간 것도 아니야. 이항이라는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하려고 만든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인 거야.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항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르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항을 처음 가르칠 때 어떤 실수를 하는 걸 보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항에서 넘겼습니다. 그죠? 넘기고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한 애들 없어요? 진짜 많던데. x 이제 7을 넘겨야 되죠. 7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7을 넘겨서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얼마라고 그러냐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답이 나왔을까? 2가 아니라 그 7을 넘길 때 14 앞에다 넘겨. 14 앞에다가? 아니 14를 넘길 때 왜 뒤에 부호를 안 바꿔서? 7을 플러스 7이라고 알아서 14 앞에다가 마이너스 7을 해갖고 14 앞에다가 아닌데? 마이너스 7? 이항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항할 때 부호를 안 바꿔서. 부호를 바꿔서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더하기 빼기가 넘어가는 걸 이항이라고 그래. 그죠? 그때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 사실 7이 넘어갈 때는 애들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7이 어디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냐면은 요 밑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게 요 밑으로. 맞죠? 그래서 x는 원래는 7분의 14 이렇게 해요. 이것도 이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원래 더하기 빼기 할 때 보니까 넘어갈 때 항상 부호가 어떻게 됐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가. 여러분은 그런 실수한 적 없어요? 애들 엄청 많던데 보니까 새롭게 배우게 될 때. 왜냐면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부호가 바뀌니까 이걸로 x는 얼마냐 이렇게 보니까 꽤 많은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넘기는 거야. 넘기면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맞아요? 아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항이라는 거를 이게 곱하기 나누기가 넘어갈 때는 당연히 더하기 빼기가 없는 거다. 그치? 왜 없는 거냐 물어보면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거든.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일 때는 부호 바뀌고요. 곱하기 나눌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설명하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등식의 성질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기는 물론 이항 막 써도 됩니다. 이항 막 써도 되는데 나중에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 풀 때는 차라리 요렇게 이항이라는 건 전혀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딱 요 문제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문자가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때에는 오히려 이것들이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이지만 아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를 좀 권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등식의 성질도 전혀 부족함 없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눠도 등호는 성립한다. 이건 굉장히 수학적인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복잡한 거 하나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숫자를 넣어봅시다. 자, 여기 뭐 넣어볼까요? 뭐 넣어볼까? 여기 5. 여기 뭐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7? 아 좋아요. 플러스 7.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x가 얼마냐 이거야.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 빼고는 다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면 돼. 모든 문제 풀 때 그렇게 풀면 돼요.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애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근데 물론 없애주는 그 스킬이 필요하겠죠. 그 없애주는 스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논리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자 7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빼기 7. 그렇죠.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수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항은 왜 그러냐 물어보면 설명할 길이 없어.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얘는 불러줄래? 5x는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없애야겠어요? 5요. 5를 없애야겠어요. 그러면은 나누기. 그 나눌 때는 항상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0 아니죠 5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게 되면 x는 그러면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5분의 7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이게 1차 방정식이고요. 이러면 다 했어요. 다 했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어렵게 느낄 것은 뭐냐면 당연히 활용 문제입니다. 말 막 많고 그죠? 이거는 이제 문장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많은 문장제 활용 문제. 사실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문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읽고 활용 문제 할 수 있는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이 보통 이 문제를 쭉 한 번 읽고 못 풀겠다 그래요. 근데 가져오면 이제 쌤이랑 같이 읽어보자 그러거든요. 천천히 읽어봐요. 읽다 보면은 이해가 돼서 됐다 그러고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안 읽었단 말이야. 말만 많이 하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고 모르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1번만 되면 거의 50%는 다 된 겁니다. 뭔 말인지만 알게 되면. 근데 이거 차근차근 잘 읽어보면 사실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요. 물론 거기 이제 정말 이렇게 모르는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온다면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잘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다음에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방정식을 세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정식 세우면 몇 차 방정식 나올까? 당연히 1차밖에 안 나오겠죠. 맞죠?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푼다. 그렇죠. 방정식을 푼다. 네 번째로 방정식 푼다고 이거는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근해 구하기. 이게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점검하는 겁니다.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문제의 구한 해가 이걸 이제 체크라고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한 대각선의 한 변의 길이야. 그래서 구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 근데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의 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1차기 때문에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3학년 올라가면은 2차 방정식을 해요. 그럼 2차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입니다.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겠죠. 100차 방정식은 몇 개겠어요? 100개. 100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근이 하나밖에 안 나와서 4번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어. 이제 근이 하나밖에 안 돼. 얘가 근이 안 될 이유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푸는 문제는 다 조작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게 대부분 돼 있죠. 답이 없는 경우는 그런 문제집을 못 봤어요. 답이 없음 이런 답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수학의 발견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도 의도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체킹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2차, 3차 할 때는 근이 여러 개 나오면은 그 중에서 만약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구하라고 하는 건 길이에요.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어느 근은 버려야 돼요? 마이너스 근은 버려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거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형태로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잘 읽는다. 요건 거죠. 진짜 잘 읽으면 돼요. 진짜. 그래서 요 활용 문제는 따로 여기서는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혹시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요대로 한번 잘 해보시고
안 되면 또 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잘 읽어보면 진짜로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물론 여기에 맞다 여기 왜 여러분 힘들어하냐면 이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애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 뭐 속도, 가속도 이런 거, 속도, 거리, 시간 기억나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지금도 소금물 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와요. 소금물 문제라든지 농도 문제. 어떤 문제? 농도? 소금물 농도 이런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되면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일의 양 이래가지고 일률 이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양 이런 것도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약간 이런 거는 조금 뭔가 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좀 스킬이 조금 필요하긴 하면 이런 문제는 스킬들이 좀 필요한데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잘 읽어보면 그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식 세우면 거의 다 돼요. 알겠죠? 혹시 뭐 오늘 이렇게 하면 오늘 개념에 대한 내용은 다 했고요. 혹시 뭐 이 부분에서 질문 있을까요? 혹시 개념적인 부분에서 네 없으면 여러분들 한번 꼭 다시 풀어봐. 지금 꼭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고 그럽니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